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이은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최근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내 일자리를 대체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 적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몇몇 분야는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꼽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 영역이 바로 건설 사업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건설 산업은 사람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분야니까요. 네, 하지만 정작 건설업계에서는 몇 년째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인력 감소와 고령화, 3D로 불리면서 건설업 기피 현상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사들의 고용 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외국 인력 도입을 확대하며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여름철 찜통더위에도 건설 현장 노동자들 무더위와 힘든 사투를 벌여야 했는데요. 이런 쉽지 않은 환경 때문인지 인력 부족의 상황 어느 정도일까요? 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요. 지난 3년간 건설 현장에서 기술 인력 채용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건설사는 무려 94%에 달했습니다. 94%면 사실상 모든 현장에서 기술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셈인데요. 이게 또 일시적인 현상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 인력 부족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중장기적이라고 예상하는 기업이 88%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현장의 인력 부족 현상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인력 부족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공사비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기업도 61%나 됐습니다. 또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커졌다고 보는 곳도 10곳 중 3곳에 달했고요. 네, 정부에서도 이 어려움 해결을 위해서 지원을 해왔었는데요. 이게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건설업계는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으로 채워왔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중 건설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E9 비자, 연간 도입 쿼터를 전년 대비 25% 증가한 3,000명으로 늘렸습니다. 또 추가 수요를 대비해 탄력적으로 연간 10,000명을 배정하기도 했고 불법 외국인을 고용해 고용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에도 전면 관련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문제는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력 채용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가 많다는 겁니다. 네, 정부 조치에도 인력 공급에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관계자들은 업종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건설공사는 크게 토목과 건축으로 나뉘는데요. 교량이나 터널, 도로 등을 짓는 토목의 경우 공사 기간이 길고 현장이 오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력 숙련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외국 인력도 이탈 없이 합법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골조 공사가 대부분인 건축이죠. 공사 기간이 1년 내외로 짧아서 인력 이탈이 잦고요. 숙련도가 높아진 인력이라고 해도 외국 인력의 경우 비자 기간이 끝났을 때 재입국 시 합법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 여전히 불법 고용이 많습니다. 네, 토목과 골조같이 업종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 겁니다. 이 밖에도 인력적으로 또 어떤 부분이 문제일까요? 네, 국내 인력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요. 전문공사 기능 인력의 평균 연령 분포가 50세 이상인 업체는 전체의 79.5%를 차지했습니다. 35세 미만은 0.5%에 그쳤고요. 건설 근로자 공제회의 현장 인력 세대별 취업 보고서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이상 비중은 4명 중 1명꼴인 25.4%였고요. 반면 20대 이하는 6.3%에 불과하고 30대까지 합쳐도 20%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청년들이 최근 늘고는 있는데 문제는 기간에 있습니다. 예, 청년들이 늘고는 있지만 이렇게 단기간 일자리로만 선호하는 것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건설 현장이 다른 일보다 시간당 임금 수준이 높은 만큼 투잡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단기간 목적성을 가지고 일하고 떠나는 겁니다. 실제 20대 건설 근로자 숫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 건설 현장에서 하루라도 일용직으로 일한 근로자들을 취합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20대 이하 건설 근로자는 올 3월 기준 지난해보다 19.6% 증가했습니다. 30대 건설 근로자도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요. 네, 청년 건설 근로자가 단기간만 일하고 그만둔다는 건 반대로 장기적으로 기술을 숙련할 기회는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단순 노무직을 넘어서 전문 기술 인력으로 성장하는 비중은 더욱 작다는 게 현장 목소리인데요. 문제는 청년들을 건설 현장에 붙잡아둘 방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건설 현장에 전문 인력으로 남으려면 직업적 비전이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여전히 현장 일만 하다가 끝날 수 있다는 인식이 크다는 건데요. 또 건설사들이 현장의 근무 여건을 향상하고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팁 문화가 보편화된 미국에서는 팁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요. 물가와 더불어 팁 가격까지 오르면서 이에 대한 거부감이 커진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팁 문화가 낯선 국내에서도 최근 비슷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그런 좀 생소한 문화였는데 최근 택시 호출 앱을 시작으로 또 몇몇 카페에서도 도입한다고 해서 반응이 좀 엇갈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카카오 모빌리티는 팁을 줄 수 있는 감사 팁 기능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젊은 세대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서울의 한 베이글 카페에서도 팁박스라고 적힌 유리병이 등장해 논란이 된 겁니다. 소비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떠넘긴다는 건데요. 실제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팁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1%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해서 팁을 통해서 충당하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이제 팁 문화가 자리가 잡혀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의 경우 호텔 등에서 봉사료가 있는 경우는 있지만 종업원에게 직접 주지 않고 계산서에 포함돼 팁 문화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설명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팁 문화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도 문제는 없는 걸까요?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팁을 내지 않으면 미국처럼 불이익을 주는 식은 강요로 볼 수 있는데요. 현행법으로 엄밀히 따져봐도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영업자는 영업소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고 손님에게 그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도록 규정하는데요. 이때 가격표는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손님이 최종적으로 실제 내야 하는 액수를 말하죠. 자칫 팁 요구가 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합법적 외국인 인력을 계속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장기적으로 청년층이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시급해 보입니다. 이은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